아, 왜요? 쌩쌩하네, 아침인데. 자, 수업 시작할게요.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특강 같은 걸 듣고, 정말 지옥 같은 짜증나는 생활일 수도 있는데, 뭐, 조금만 견뎌냅시다. 조금만 견뎌내고, 뭐, 한 2년 후면, 2년까지 안 되겠다. 한 1년 반만 어떻게 좀 고생하면, 그다음부터는 좀 여유도 있고, 실제로 대학교 가면 여유가 있습니다. 대학교 가면 여유가 너무 많아서 탈일걸? 돈이 없어서 못 놀죠. 대학교 가면 애들이 맨날 얘기하더라. 대학교 간 애들이 가끔 연락 오면, 쌤, 시간이 너무 많아서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놀고 싶은데, 이제 뭐,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이것도 질리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잠깐의 그런 약간 이제 힐링 같은 건데, 실제로 대학교 가면 더 재밌는 게 많죠.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친구들하고 뭔가 논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아니면 뭐, 그거 말고 있나? 뭐 안에 특별한 뭐, 대학교 가면 클럽도 한번 가보겠네. 얘들아, 클럽 가면 돈 든대, 당연히. 클럽 한번 가는데 얼마고? 난 몰라요. 뭐 하여튼 몇만 원 들겠죠. 그지? 뭐 돈이 이제 막 나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놀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만큼 대학교 가면 여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 1학년, 2학년 여유 가지고 물론 대학교 3, 4학년 되면 조금 바쁘겠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 말고는 꽤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참는다 이렇게 생각해. 나의 즐거움과 어떻게 보면 이 속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감정들을 좀 눌러. 어쩔 수 없어. 좀 참고 견디고 나중에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이제 더 큰 기쁨 얘들아 생각해봐. 나중에 의대 가서 의대 넘어갔나? 그래. 그래 한 중간 정도는 한 치대 가자. 의대는 너무 갖고 그지? 치대 가서 그지? 하얀 가운 입고 실험실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나랑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과 공부를 하고 남는 시간에 이제 치대는 의대보다는 조금 널널하거든. 그래서 가서 뭐 방학 때 놀러 다니고 얼마나 좋노? 그지? 뭐 대학교 수업 시간에 막 졸고 이래도 기분 좋습니다. 졸면서도 기분 좋아. 자도 안 와. 왜? 치대 들어간대 뭐. 우리나라는 장점이다 단점이 그거잖아. 대학만 가면 끝이야. 솔직히 대학 가면 솔직히 들어갔잖아. 인생 뭐 핀 거죠. 이제 막 말도 안 되는 짓 안 하면 말도 안 되는 짓은 뭐 범죄, 마약, 그지? 그런 거 안 하면 범죄가 마약이 범죄네. 뭐 하여튼 그런 짓만 안 하면 뭐 인생은 어느 정도 픽스가 된 겁니다. 그지? 막 굶어 죽을 일도 없고 이제 많이 막 힘들겠지 당연히. 내 친구 그 경대 치대 나온 한 놈 그 병원 열었는데 나랑 술 한잔 했었는데 몇 년 전에 갑자기 힘든 점을 토로하더라고. 차렸는데 진짜 좋은 건물에 새로 차렸거든. 차는데 돈 많이 들 거 아니야. 많이 드는데 이제 얘는 이제 약간 전략적으로 결혼을 했죠. 그 돈 많은 와이프랑 결혼했단 말이야. 약간 원래 그렇잖아. 의사나 이제 치과의사나 이래 되면 그런 데에서 이제 선자리가 많이 들어와. 여학생들은 만약에 서울에 있는 명문대 의대를 갔잖아. 예를 들어 연대의대 이런 데 가잖아. 그럼 여학생들은 법 쪽에서 많이 뭐가 옵니다. 오퍼가. 그지? 우리 아들이 뭐야? 판사인데. 그지? 의사랑 판사랑 결혼하면 좋잖아. 그지? 그래서 막 여기 진짜 많이 들어온대. 여기저기서. 남학생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 서울대 의대다. 연세대 의대다. 이러잖아. 그러면 연예인들이 옵니다. 진짜로. 안 그럴 것 같지? 진짜 많이 와. 연예인들이 의사랑 결혼하는 경우 많이 봤지? 못 봐서? 봤잖아. 그지? 그런 사람들도 막 와. 어쨌든, 근데 뭔 얘기 하려고 했노? 그 친구. 그 친구 그래서 이제 부잣집 딸이죠. 부잣집 딸. 부잣집 딸과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얘는 별로 안 부자야. 그냥 평범해. 평범한데 이제 경대 치대를 나온 거야. 그래서 부잣집 딸과 결혼했는데 거기 이제 장인어른이 돈이 많죠. 건물이 몇 개 있어. 그래서 장인어른이 사위, 내가 병원 하나 차려줄게. 해서 이제 병원 차려준 거야. 적어도 한 3억은 들겠죠. 제일 못해도. 쫙 엄청 큰 건물을 잘 차려줬거든. 근데 얘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야. 치대 나온 지 오래되진 않았어. 치대 나와서 이제 전문의 딴 지 한 몇 년, 한 3년, 4년 됐는데, 이제 막상 딱 열으니까, 이 장사 잘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 그지? 뭐, 다 많이 와야지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동네에서 아직 소문이 안 났으니까. 그래서 막 열고 막 간호사들도 막 이렇게 고용하고 해서 딱 시작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 사람이 안 오네. 그래서 되게 힘들대.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힘든. 그냥 이런 힘듦은 뭐 무슨 뭘 하든 다 있는 거 아니야? 극복해야지 뭐. 이제 그것만 극복하면 되겠죠, 그죠? 어쨌든 나중에 이제 내가 좋은 대학교로 가고 뭐 이것만 얘기해서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많잖아, 그지? 지금 현재 뭐 우리가 현재에서 제일 가치 있는 데는 의대, 치대, 약대. 근데 약대도 요새 약발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 알지? 약대가 요새 약발이 좀 많이 떨어졌어. 약대가 약발이 떨어졌다 하고 웃기노. 막상 갔는데 예전에는 이제 약국을 차린다는 개념이 들어갔죠. 얘를 이제 차려서 좀 좋은데, 나 요 옆에 만촌 내거리에 그 새로 생긴 건물 봤나? 8층까지 병원 있는 거 봤지? 혹시 못 봤나, 여기 옆에? 만촌, 안 보네요. 그지? 거기 막 간판 막 버저버저하게 8층까지 병원이 1층부터 8층까지 있는 거야. 그 밑에 약국 하나 있는 거 보여? 봤나? 떼돈 봅니다. 떼돈 벌어. 당연하겠죠. 이제 엄청 많은 병원, 거기 가는 환자들이 다 거기 갈 거 아니야. 그리고 약간 이제 알제 같은 건물의 병원, 이거 약간 그 뭐 불법은 아닌데, 그 건물의 병원을 가서 요 밑에 있는 약국을 안 가고 만약에 딴 데 가잖아? 그럼 그 약이 없어. 그런 경우도 있대. 되게 많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독감에 걸렸어. 독감에 잘 드는 약은 되게 많을 거 아니야. 항생제 이런 것도 종류 많잖아. 그러니까 이 병원에 이 약국하고 커넥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병원이 쓰는 약을 갖다 놔. 그래서 여기서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갑자기 엄마 불러가지고 집에 갔다. 집 앞에 갔잖아. 그 처방전을 가지고.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약간 이런 거야. 불법은 아니야. 뭐 저기들끼리 뭐 해먹는 이상한 거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약국을 차리면 약간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약발이 좀 떨어진 게 얘들아 약국이 포화가 됐잖아. 너무 많아. 그지? 그래서 엄청 좋은 건물에 약국을 여기 딱 차리는 거 요게 진짜 어려운 일이지.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많이.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우선순위가 누구? 요 차려주는 건물주. 보통 건물주가 많이 차려. 건물주 아는 사람이죠. 건물주 딸, 뭐. 건물주 친척. 왜? 내 건물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지, 뭐. 건물주가 짱이에요, 사실. 알지? 그치? 근데,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여기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제 돈 주고 들어가야 돼. 권리금이라고 하죠. 말때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약국이 조금 그래됐고, 그 다음에 제약회사가 옛날에는 제약회사가 몰라.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약회사가 웬만한 대기업 연봉보다 더 많이 줍니다, 원래. 많이 주는데, 요즘은 또 제약회사가 좀 많아지고 해서, 뭐 요것도 연봉이 좀 떨어지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점이 있어서, 약대를 들어간 학생들이 재수 삼수로 해서 의대를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요즘. 심지어 의대도 인플레이션이 많이 됐잖아. 그지? 예전에는 경대약 의대 들어가면, 경상도에서는 짱,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서울에 많잖아. 서울이 굉장히 포화 상태죠. 그래서 경대 의대로 만족을 못 하는 거죠. 왜냐면 더 좋은 의대가 있고, 더 인프라가 좋은 병원이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경대 의대 들어가도 재수하는 애들도 많아. 그래서 더 올라가는 거죠. 저번에 2년 전에, 3년 전인가, 대구에서 1등 했는 그 경신고 출신 걔 맞나? 걔는 실제로 성균관대 의대를 다니고 있다가 재수해서 서울의대에 들어갔죠. 1등 먹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의대도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좀 더 좋은 의대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요런 거 아니면 이제 여기다가 반도체 공학과 요즘 많이 신설되고 있죠. 서울대에도 반도체 공학과를 만들었죠. 이번에 인기가 많은 거야. 오늘 서울대는 이제 좀 약간 가오충들이 많아서 교수님들이 우리는 반도체학과가 뭐야? 이게 기업에서 후원해주는 과잖아. 기업 후원. 그지? SK 하이닉스랑 삼성 반도체에서 과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전폭적인 지원 대신 인재를 우리한테 나오. 이렇게 서로 이제 협약을 맺는 거죠. 이제 이게 협력과잖아. 그래서 원래 성균관대 반도체 신생공학부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너무 잘 되니까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고려대, SK 하이닉스, 연세대,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한양대까지 뭐 보통 이런 학교들이 이제 반도체 학과를 많이 만들어서 인재를 다 가지고 가는 거야. 서울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만들자. 근데 올해 만들었습니다. 서울대 반도체 공학과 생겼어. 그렇지? 그래서 이런 과들은 쌤 저번에 얘기했잖아. 좋은 게 뭐야? 학비 면제입니다. 돈 안 내죠. 엄마한테 되게 효도할 수 있어.
부모님이 학비 걱정을 이제 20살 딱 되는 순간 엄마는 나한테 지원을 끊을 거야. 그치? 아니면 엄마한테 거짓말 하든지 학비 달라 해서 자기가 죄송합니다. 너무 범죄다. 어쨌든 그래서 얘는 학비가 면제죠. 심지어 달달이 용돈도 줍니다. 책 사라고. 자네는 인재니까 책을 사서 공부를 해. 이렇게 돈 줍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을 받다가 졸업하면 더 대박이죠. 졸업하자마자 그 기업체에 무시험으로 들어갑니다. 면접만 봐. 사람이 이제 얘가 이제 어디 안 좋은 데는 없는지 이런 것만 보겠죠. 대화만 해보고 얘가 이상하진 않는지 뭐 그런 것만 보고 시험 안 칩니다. 왜? 계약학과니까. 계약했거든. 너는 졸업하면 우리한테 와. 라고 계약한 거죠. 그래도 돈을 줬잖아. 근데 뭔 시험을 쳐? 시험 안 칩니다. 삼성 반도체 경쟁률이 80대 1이죠. 작년에 80명 중에 1명 들어갔습니다. 삼성 반도체 말이야. 삼성 반도체 공채 시험이 있어. 그거 들어가는 합격률이 이거야. 얘들아, 이 80명 어떤 애들이겠니? 설마 대구대회가 있겠니, 여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계명대회가 있겠니? 없죠. 그런 학교는 이걸 내지도 않습니다. 안 되니까. 최소 80명 안에 최소 경대 이상의 학생들이 80명 중에 1명이 됩니다. 반도체. 그거 무시험으로 가죠. 대박 아니니? 나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면, 내가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이잖아? 저는 공부 잘해. 이제 공부 잘해. 그래서 의대 갈 성적이 돼. 그럼 의대 가야죠. 그럼 무조건 의대입니다. 의대 갈 성적이 되면 무조건 의대야. 근데 의대 갈 성적이 조금 안 돼. 의대 바로 밑에야. 그래서 선택해야 돼. 지대 갈래, 약대 갈래, 한의대 갈래, 이거 갈래. 저는 무조건 이겁니다. 이거. 왜냐면 치대, 약대, 한의대 사면 난 다 봤죠. 다 봤고 친구들 다 봤고 이거 간 애들도 봤거든. 근데 이거 훨씬 좋아. 왜냐면 이게 워라벨이 너무 좋아. 워라벨. 얘들아, 여기 들어가잖아.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 5일만 일하셔도 돼요. 나머지 이틀은 절대 일 안 시켜. 이거는 법이야, 법. 우리나라 법이라고, 주 5일제라는 게. 이해가? 근데 만약에 일을 더 하고 싶잖아? 그러면 하면 돈 줘. 어제 저껜가 토요일날 내 친구 삼성 다니는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토요일에 일하고 있더라고. 근데 웬일이고 하니까, 일한대. 근데 하면 시간당 몇만 원 최저시급보다 곱하기 3으로 해서 줘. 그거는 오히려 일하기 좋지. 오히려 더 안락하더라고, 사람들. 그래서 심지어 하루에 7시간만 일하면 되는 거 알고 있니? 얘들아, 의대 내가 병원 차렸어. 언제 출근해야 돼? 최소 9시에 문을 열어야죠. 이해가니? 8시 반에는 가야 돼. 나 가끔 병원 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8시 59분 막 9시 돼서 들어오는 의사들이 있더라고. 나 그거 보자마자 그 병원 안 가. 내가 보자마자 병원 안 가. 내가 8시 40분에 가가지고 예약 걸어놓고 9시부터 진료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가 8시 59분에 오더라고. 난 그 병원 안 가. 왜? 성실하지 않잖아. 미리 와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나 오늘 여기 9시 10분에 왔어. 10시 수업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지? 이거 병원 안 갑니다, 나. 점점 그래. 경쟁이 치열해. 그래서 적어도 8시 반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병원 몇 시에 문 닫는지 알지? 저녁 6시야. 야간 진료 있는 날은 저녁 9시까지 12시간 한다고. 그지? 그리고 월화수목 금만 하니 토요일도 열재? 병원 웬만하면 토요일 엽니다. 요새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이제 가끔 1년에 하고는 병원도 있잖아. 근데 여기는 하루 7시간만 일하면 돼. 주 5일. 절대로 더 하라 안 그래. 만약에 추가하면 거기 써야 돼. 나가 오늘 2시간 연장 근무할래요. 이렇게 하면 돈 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딱 그거라니까. 그래서 심지어 출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 요즘 다 이런 추세야. 아침에 8시까지 오라고 안 그래. 내 친구 맨날 자다가 늦게 가. 내일 뭐 피곤하면 늦게 가지 뭐. 출근 시간 자유라고. 그지?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만 다 하면 이 7시간 안에는 점심시간도 1시간 들어가 있어. 결국 일하는 시간이 6시간밖에 안 돼. 그래서 저녁 오후 한 10시쯤에 출근해서 12시까지 일하고 점심 먹고, 그지? 삼성에서, 그지? 먹고, 삼성 반도체에서. 그 다음에 이제 1시까지 놀다가, 커피 먹고 놀다가 1시부터 2시간 일했으니까 4시간 더 일하면 되잖아. 5시. 퇴근합니다. 시즌 내 친구 5시에 나오더라고, 맨날. 심지어 학원이란다. 회사에서 차도 있죠. 공짜야. 그냥, 타고, 자고 있으면 집에 가. 저녁 6시 되면, 암만 멀리 살아도 한 6시쯤에 집에 가죠.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주말 놀고. 그지? 그것도 있잖아. 연차라고 들어봤니? 1년에 한 달 정도는 시간을 줍니다. 자기 맘대로 쓰라고. 이게 20일 이렇게 연차가 쌓이면서 조금 늘었는데, 한 20일 정도? 연차 한 20일 정도 준다던데, 이거 가만히 놔뒀다가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뭐 예를 들어서 20일 쫙 붙여가지고 휴가 가면 돼. 아무 말 안 해. 이거는 당연한 거야. 눈치 아무도 안 줘. 당연한 거거든. 그지? 근데 만약에 이걸 안 썼어. 내가 친구도 없고, 그지? 와이프도 없고, 가족도 멀리 있고, 나 혼자야. 그래서 안 썼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돈 줍니다. 1일에 10만 원인가? 돈 주더라. 돈 줍니다. 뭐 이런 것까지. 그지?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좋은 게 여러 가지 이제 대기업 들어가면 좋은, 너희 이거 그냥, 뭔 대기업이라 생각하지, 그지? 나중에 대학생 돼봐봐. 이거 진짜 꿈에 나와. 삼성 반도체 들어가는 꿈. 너무 좋아. 진짜. 들어가면 또 삼성에서 무슨 일 있으면 다 지원해줍니다. 애기 낳았어. 애기 낳았어. 애기 낳았으면 축하한다고 돈 줘. 출산했으니까. 어디 주노, 그런 게. 안 줍니다. 나중에 우리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 들어갔다고 축하한다고 초등학교 들어갔다 돈 줘. 그지? 예를 들어, 나중에 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럼 거기 이제 삼성이 나와서 다 해줍니다.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엄청 좋아. 물론 월급은 얘들만큼은 안 되겠죠. 당연히. 의사 평균 연봉이 2억이잖아. 한 달에 한 1,500만 원을 버는 거거든. 근데 얘들은 그건 안 돼. 한 반 정도 될걸? 그래도 멀리 보면 이게 훨씬 더 내 삶에 가치가 있잖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살고. 얼마나 좋아.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도체 학과를 너무너무 추천해 드려요. 물론 관심 없으면 안 해. 쌤, 저는 미분적분 싫어요, 이제. 꼭 토할 것 같아요. 이제 안 할래요. 이거 안 가셔도 됩니다. 이거 가면 미분적분에 얘들아, 반도체 모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핵심 기술이 전부 다 미분적분이야.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뭐, 전 수학이 싫어요. 과학도 싫고요. 그러면 안 가도 되고. 이제 만약에 관심이 있잖아. 아주 좋습니다. 저는 솔직히 약대 갈 바에 여기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점수도 비싸대. 약대 점수대, 얘들 약대 점수야. 의대 점수는 아니야. 의대 점수까지 들어가 보면 얘들은 뭐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고 약대 점수. 성균관대 반도체공학과가 제일 좋은데 지금 265점, 300점 만점에. 그지? 그 다음에 대구에도 있잖아. 경북대 모바일공학과. 그지? 대구 이제 삼성이 대구 거니까 대구에서 하나 만들어줬죠. 그지? 요것도 들어가면 공부 좀 잘하면 삼성 반도체, 조금 밑에면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좋대. 그래서 삼성 반도체나 삼성전자나 연봉 비슷해. 단지 하는 일이 다른 거야. 그지? 삼성 반도체는 안에 반도체를 내가 연구하고 개발하는 거고, 삼성전자는 이제 TV, 그 반도체를 가지고 이제 핸드폰, 그런 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거야. 여러분 쓰는 갤럭시, 이번에 이렇게 접는 거 폴더폰 있잖아. 폴더블, 그거. 그런 거 전부 다 여기서 만드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경북대도 괜찮아. 경북대는 260점, 5점 낮아요. 할만하죠? 공부하면 할만합니다. 260점은 뭐, 말이 할만하지. 2%죠. 2%. 어쨌든, 이과 너무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자기가 과학에 관심 있고, 이렇게 개발하는 거죠. 얘들아, 여기 가서, 뭐, 설마 막, TV 나르고 이런 거 아니대, 얘들아. 가가지고 그냥 컴퓨터로 하는 거야, 일. 이제 하얀 가운 입고, 마스크 끼고 있잖아. 이게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일도 편해. 되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저는 이거 아주 추천해 드려요. 이게, 그리고 처음에는 뭐 연봉이 뭐 5천, 6천인가로 시작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신입사원은 한 5천으로 시작하는데 점점 갈수록 연봉이 계속 높아져. 이제 그러면 나이가 들면 이거 되게 안정적이야. 되게 좋고. 쌤, 가서 잘리는 거 아닌가요? 얘들아, 삼성 같은 대기업은 그렇게 안 자릅니다. 나가라고 안 해. 물론 자기가 거기서 성과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열심히 하면 임원으로도 갈 수 있고, 난 되게 좋다고 생각해. 나는 쌤 어제 우리 딸과 초등학생 딸과 도서관 가서 이제 공부를 이래 했거든. 나는 이거 공부하고 시그마 공부하고 딸은 옆에서 숙제하고, 요새 그거 하더라고. 그 숫자를 나눠서 목과 나머지고 하는 거 막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만약에라도 진짜 그럴 가능성이 조금 적긴 한데 공부를 좀 잘하잖아. 기대는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 그렇게까지 잘할 것 같지는 않아. 뭔가 관심이 없어, 공부에. 여러분도 없잖아요, 근데. 없어서. 근데 만약에 이 정도 정답, 저는 무조건 이걸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딸이, 난 여기 갔으면 좋겠어. 가서. 좋죠. 아이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아침에 나와서 공부하고 하는 거, 나중에 대학교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다 보상받습니다. 진짜로. 알겠지? 그거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수열의 합갑니다. 수열의 합입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등비수열 배웠잖아. 근데 얘들 둘 말고, 얘들 투탑 말고, 나머지도 있을 수 있죠. 수열은 규칙 있는 수의 나열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열들, 어떤 여러 가지 수열들의 합을, 수열의 합을 우리는 공식화시키고 계산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등차 등비 말고도. 그지?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호를 도입했죠. 시그마라고 씁니다. 알겠니? 마지막에 이렇게 탁 올리는 거 이거 쓰세요. K는 1에서 N, 밑에는 시작이고 얘는 시작을 말하는 거고 얘는 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시그마 옆에는 누가 와야 되냐면 일반항이 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 일반항 있잖아. 그걸 저기 넣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정의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1부터 대입합니다. A1 더하기, 그 다음 A2 더하기, A3. 그래서 마지막에 N번째 항까지 합. 이렇게 시그마를 정의합니다. 이죠, 정의입니다. 정의. 그치? 자, 뭐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시그마 K가 1에서 10까지 K제곱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똔똔똔 해서 10의 제곱까지의 합, 이걸 저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표현하면 좋은 점은 간단하잖아, 표시가. 그래서 좋죠. 그 다음에 뭔가 계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의 계산을 위해서 두 번째, 우리는 세 가지 버튼을 배울 겁니다. 버튼 세 개가 있어. 요 세 개를 외우셔야 돼. 자, 시그마 1부터 n까지 k, 요런 게 나오면 1차씩 k.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마지막에 n까지 합이겠죠. 요거 우리 배웠잖아. 등차수열의 합이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다.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첫 번째 공식입니다. 시그마 첫 번째 버튼. 자, 두 번째, 요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머릿속에 넣어볼까? 1에서 n까지 k제곱입니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서 얼마까지? n의 제곱까지 합이겠죠. 요것도 그냥 공식화 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6분의, 외운데 6분의, 자, n까지니까 n 쓰고, n 플러스 1 쓰고, 요거처럼.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더한 거 2n 플러스 1, 한 번 더 곱합니다. 요게 바로 제곱의 합 공식. 그제 처음 듣는 사람도 있지만 기억하시겠죠? 외워야 되는데, 세 번째입니다.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 K 세제곱까지 외운다. 그러면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해서 마지막에 N의 세제곱까지 합이죠. 요 녀석은 요 첫 번째 공식 있죠, 요거. 요 녀석의 전체 제곱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2분의 N의 N 플러스 1, 요 녀석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나요? 시그마를 활용하기 위한 세 가지 공식이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시그마는 절대 문제를 못 풉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1부터 n까지 총합은 2분의 nn 플러스 1, 1부터 n까지 제곱의 합은 6분의 n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요거 두 개 다 한 게 요거지. 그 다음에 세제곱의 합은 첫 번째 공식의 전체 제곱. 뭐야? 별거 아니잖아.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잘 보세요. 이럴 때 하는 겁니다.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해서 10 곱하기 11까지 더해볼래?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얘들아, 얘 2대, 얘는 6이고, 얘는 10이다. 등차 아니죠? 등비도 아니야. 그지? 우리 처음 보는 거야, 이거. 알겠습니까? 등차 등비가 아니라고.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지? 바로 얘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 계산기를 이용하는 거야. 자, 먼저 뭐를 구한다? 일반항을 구합니다. 얘들아, 일반항 발에 얘가 첫째 항이고, 얘가 둘째 항이고, 얘가 셋째 항인 거야. 규칙 보이죠? 규칙 보여? 그걸 함수로 나타내는 거야.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됐죠? 이 일반항을 여기다가 때려 넣어. 살짝 때려 넣는 거야. 시그마 성질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받아들여. 그래서 10개잖아요. 10개. n이 1에서 1부터 10까지 변합니다. 그래서 요거 전개하면 n제곱 더하기 n 이렇게 전개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요거 성질은 이따가 정리해 드릴게. 요거 두 개 뗄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10까지 n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10까지 n 이렇게 되거든. 자, 요게 바로 두 번째 공식인 거야. 그치? 두 번째 공식. 제곱의 합이니까. 제곱의 합이잖아.
그래서 얘는 6분의 10 곱하기 10이니까 거기다 1 더한 11, 요거 두 개 더한 21 이렇게 적으면 돼. 그 다음 더하기 요거는 1부터 1차잖아. 1차니까 요거 K나 N이나 뭐. 그치? 그래서 2분의 N에 10 곱하기 11이 됩니다. 요거는 385고 요거는 55가 돼. 그래서 이렇게 통 더하면 440 나옵니다. 우리가 시그마를 배우는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알겠죠? 복잡한 수열의 합을 쟤들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시그마는 계산기 같은 거죠. 계산기. 알겠습니까? 물론 막 너무 더러운 건 안 나와. 그냥 적당히 계산할 수 있는 것만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성질을 몇 개 좀 받아드릴게요. 얘들아, 성질 갑니다. 첫 번째,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C 이렇게 돼 있어. 알아? C? 얘들아, 여기 K가 없죠? K가 없잖아. 그럼 변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K에 1을 대입하면 C인 거죠. 2를 대입해도 C인 거야. 계속 C인 거야. 그래서 얘는 C 더하기 똥똥똥똥 해서 C를 N개 더하는 거겠죠. N개. 그래서 얘는 NC랍니다. NC. 그죠? 상수는, 이거 상수라고 하죠? 상수는 여기 위에 있는 N하고 이렇게 곱해보면 돼요. 이러다가 내 곱해보면 나오는 거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여기 C 곱하기 AK 이렇게 돼 있어. 자, 오른쪽에는 K에 관한 함수가 있고 앞에 상수가 하나 붙어 있죠. 요거는 앞으로 나가도 됩니다. C 곱하기 앞으로 빼서 당연히 빼지겠죠. 다 C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셔도 충분합니다. 됐죠? 자, 세 번째입니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이번에는 AK 플러스 마이너스 BK 어떤 두 개의 식이 더하고 빼지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일반항에 어떤 두 개 이상의 항이 이렇게 더하기 빼기 돼 있죠. 이건 우리가 분배할 수 있습니다. 분배. 그래서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BK 이렇게 두 개를 떼도 된다 이 말이죠.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공식이고 얘들아 곱과 나누기는 안 된대. 그냥 참고 안 되는 건 원래 공부 안 하는 거야. 이제 참고야. AK 곱하기 BK가 이렇게 있잖아. 이거 두 개 뗄 수 없어요. 절대 떼면 안 돼. 얘는 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립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책에는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거는 안 되니까 머릿속에 넣지 않으면 돼. 알겠나요? 자, 이게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어딘가에 적어 놓으면 돼. 시그마의 계산 과정은 자, 반드시 첫 번째 일반항을 구해야 돼. 그렇죠? 일반항 AK 구하고 그러니까 수열 나오면 일반항 구하는 게 제일 첫 번째인 거야, 무조건.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일반항을 주어진 시그마 값에 톡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계산하되 요 계산해서 얘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저렇게 한다고 기억하시면 돼. 되나요? 자, 뭐 분수꼴 요거는 이따 갈게요. 자,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니까 1단계도 몇 개 할게. 637번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637번과 639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637번입니다. 1에서 5까지 합이, 1에서 5까지 5개 항의 합이죠, 합이 10이고, 1에서 5까지 BK의 합이, 뭐 적다 말았노? 4입니다. 되겠지? 그랬을 때, 오른쪽에 이런 거를 구해봐라, 이런 거죠. 자, 성질 기억납니까? 얘들아, 여기 상수가 붙어 있는 거는 밖에 나가도 되고, 더하기 빼기는 분배된다.
됐지? 그래서 요 녀석은 요 3 나간대. 3 나가고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가 되고 분배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K는 1에서 N까지 BK가 되고 그리고 요렇게 상수는 K가 없는 상수는 누구랑 곱하라? 얘랑 곱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5 곱하기 4가 숫자로 주어지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얘가 있네요. 얘가 있습니다. 얘가 10이라고. 요거는 이제 4가 되겠죠. 그래서 30에다가 4를 빼고 20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6이 답이겠죠. 할 수 있겠죠? 방금 배운 성질을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자, 639번 보세요. 자, 문제입니다. 1에서 n까지 a2k-1 더하기 a2k 요거 두 개를 더했을 때 얘가 40인데 문제에서 k가 1에서 20까지 2ak 플러스 5 요거 구해라 이런 거죠. 생긴 게 좀 다르다 그지? 얘들아 일반항 모양 봐봐. 얘랑 좀 다르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이상하잖아. 그지? 이럴 때는 잘 봐. 은근히 많이 안 돼. 직접 전개해봐. 시그마는 함수라서 여기 대입하죠. 일반항에 시작부터 끝까지 탁탁탁 대입하는 거잖아. 그리고 더하는 거. 이걸 직접 전개합니다. 그래서 얘를 전개할게. 자, 여기다 1 넣어보세요. 1 넣으면 A1 더하기 A2죠. 이게 바로 첫 번째 항이죠. 되니 더하기 2도 넣지? 2 넣으면 A3 더하기 A4 이렇게 됩니다. 여기 두 번째 항이죠. 됐습니까? 그렇게 더해서 마지막에 n까지 넣으면 a2n-1 플러스 a2n이 되잖아. 여기까지 합이죠. 이게 바로 40이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얘는 1부터 2n까지 합이 40이다. 이런 함수가 되는 거죠. 함수. 그리고 우리는 앞에 SN 배웠니? SN. 그지? 얘는 첫째 항부터 2n까지 합이니까 SEN이라고 쓰실 수도 있겠죠. 되겠죠? 시그마랑 S는 연결이 되는 표현들입니다.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렇고 내가 지금 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 공식에 따라서 2를 나가고 2가 나가고 시그마 K는 1에서 20까지 AK 그리고 얘는 상수니까 20하고 5를 곱하겠죠. 됐니? 근데 얘가 바로 뭐야? 얘가 바로 합이죠. 이거 이따가 좀 적어줄게. 1부터 20까지 합이니까 S20을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합이니까 S20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함수 얘들아 수열은 함수야. 그럼 여기다 얼마 넣으면 돼? 10 대입하면 되죠. 이해갑니까? 수열은 내가 좀 잘못 썼나? 살짝 찝찝하노? 위에가 10이구나. N인 줄 알았다. 이런 바보. 그기다.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왜 숫자 잘못 쓰노 계속. 10 넣으면 A19 더하기 A20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바로 S20을 말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가 얘가 얘네. 얘가 얘구나. 오케이. 얘가 얘네. 그죠? 그래서 요 값이 40입니다. 자, 표현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째가지고 이웃하는 항들 사이에 합으로 표현해 놨는데 결국에 직접 전개해서 정리하면 얘랑 의미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지? 그래서 얘는 80에다가 100을 더하는 거니까 180이 답이 된다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여기 한번 필기 하나 해볼까? 얘들아 좀 많이 쓰긴 하는데 이따가 정리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도 한번 쓰자. K는 1에서 N까지 AK 얘가 의미하는 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죠. 그래서 얘는 SK, SN입니다. SN. 됐지? 잊으면 안 돼. 진짜 많이 나오는 거야 이거. 시그마는 합이니까 합 표현과 당연히 연결관계가 있겠죠.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645번) 할게. 645번. 자, 잠깐만 풀어봐요. 이거 좀 문제 쓸게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645번입니다.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가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정의되어 있거든. 그때 첫째 항하고 10번째 항의 합을 구하세요. 이런 겁니다. 얘들아, 진짜 잊으면 안 돼. 얘가 바로 뭐가 돼? SN입니다. 그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잖아. SN이죠. 근데 문제에서 뭘 물었죠? AN을 물었죠. 그지?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 AN에서 AN 도출, SN에서 AN 도출하는 거. 오케이? 자, 갑니다. 첫 번째. SN에다가 뭐를 뺀다? SN-를 빼죠. 그러면 일반항입니다.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에다가 빼기 수열은 함수니까 2의 N제곱 마이너스 3을 빼죠. 그러면 2의 N 플러스 1제곱에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되는데 항상 지수는 작은 걸로 묶어내라고 했죠. 2의 N제곱으로 묶어내면 2 마이너스 1이라서 이건 1이네. 그래서 2의 N제곱입니다. 됐습니까? 됐지? 근데 조심해. 잠깐만. 얘가 AN 맞니?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항상 내가 새롭게 만든 여기에 1을 넣어보고 여기에다가도 1을 넣어봐야 돼. 그지? 그래서 다르면 둘째 항부터, 맞으면 첫째 항부터. 그래서 S1이 저기다 1 넣어볼래? 그러면 1이죠. 그 다음에 A1 내가 방금 구한 여기에 1 넣어보니까 2네. 다르다. 그지? 의미상 똑같잖아. 얘는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 합. 얘도 첫째 항.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SN. 얘는 새롭게 구한 거. new. 그지? 새롭게 구한 거죠. 그러면 이게 맞다고 생각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반항은 얘들아 이거 소수령 때문에 적어라 했디. 우리의 일반항을 적으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적어야 돼?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거. 내가 방금 구한 거. 2의 n제곱이고 n이 1일 때는 얘가 아니고 얘인 거야. 1. 이렇게 적어야 된디. 서술형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연습에 의미가 중요한 거야, 이거. 이렇게 적어야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A1은, 얘들아, A1은 누구야? 이게 A1이야, 이게. 얘는 잠깐 가지고 온 그냥 확인 작업을 위한 A1이야. 그래서 얘는 첫째 항이라고 하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1이고, A10은 당연히 여기다 10을 넣으셔야 되죠, 이제. 2의 10제곱, 이렇게 갖고 갑니다. 됐나요? 할 수 있겠죠? SN 주고 AN 구하라고 그러면 항상 이 관계식에서 AN 구하고 첫째 항과 S1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건 수능에도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었죠. 자, 이따가 또 확인할게요. 비슷한 문제. 알겠죠? 넘어갈게요. 666번입니다. 아주 무서운 숫자네요. 악마의 숫자 666번입니다. 문제는 전혀 악마답지 않네요. 666번 2단계로 갑니다. 1에서 10까지 AK 플러스 2BK는 45고 1에서 10까지 AK 마이너스 BK는 3이다. 그랬을 때 요거 구해봐라. 이런 문제죠. 얘들아 보이니?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하면 얘도 뗄 수 있잖아. 이해갑니까? 뗄 수 있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 요거를 쌤이 P라고 두고 시그마 K는 1에서 N, 10까지죠. 10까지 BK를 Q라고 두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얘들은 뗄 수 있잖아. 떼고 상수는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P 플러스 2Q가 45다. 이렇게 적어도 충분하죠.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통통. 그러면 P 마이너스 Q가 3이 된다. 이렇게 적으셔도 괜찮죠. 됐니? 그럼 여기다 이거 뺄까? 여기도 이거 빼면 3Q는 얼마? 42가 돼서 우리의 Q는 14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지? 쌤 P는요. P는 안 구해도 되죠. 왜냐면 문제에서 물은 게 Q네요. Q.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물은 거는 얘들아 요거 분배 가능하죠? 분배. 그러면 뒤에 상수는 얘는 얘랑 곱해진다 그랬죠. 이렇게. 됐지? 그러면 Q 빼기 5. 얘가 바로 우리의 답이겠죠. Q는 여기 14니까 답은 9가 됩니다. 할 수 있겠니? 자, 우리는 얘들이 다 1차 식으로 다 떨어진다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두두두둑. 668번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자, 작은 별표 하나 붙일게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내신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668번. 바로 할게요. K는 1에서 80까지 항이 80개겠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들을 대입해서 더하는 거죠. 얘들아 원래 1부터 대입해서 2해서 더하는 거죠. 항을. 그게 시그마잖아. 됐지? 근데 우리 이거 알고 있죠?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이죠. 로그 A의 M과 더하기 로그 A의 N 이렇게 더하면 결국에는 진수끼리의 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양볼래 얘들아 요거 통분할게. 요거로 통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N이 되겠죠. 그지? 이제 여기다가 1부터 대입하는 거야. 1, 2, 3, 4 대입해서 더할 거거든. 80개를. 근데 로그는 더하기가 곱이 된다는 거. 바로 해도 되겠죠. 따라서 얘는 밑이 3인 로그를 쓰고 진수를 대입해서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 대입하면 2분의 1, 2 대입하면 3분의 2, 3 대입하면 4분의 3 이렇게 곱해줍니다. 로그의 합은 곱이니까요. 그래서 턴턴턴 곱하다가 마지막에 80까지 곱하면 81분의 80까지 나오겠죠. 자, 얘들이 바로 진수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분할게요. 이렇게 약분되네. 이렇게 약분되네. 이렇게 약분됐죠. 우리가 이런 거를 망원급수, 텔레스코핑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중간에 게 없어지고 망원경처럼 두 개 항이 확! 얘랑 확! 망원경.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건데. 아우. 그냥 손만 하니까 너무 재미없노. 자, 48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마이너스 4입니다. 할 수 있겠죠? 시험 잘 나온다니까. 자, 두 번째 한 번 더 하자. 비슷한 거. 비슷합니다. K가 1에서 254까지 로그 2에 로그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죠. 얘들아 여기 있잖아. 여기 갈로 중갈로 안에 있는 얘가 바로 진수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치? 이게 진수잖아.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이 로그의 진수는 이 네모죠. 됐지? 그러면 역시 1부터 대입해서 이 진수끼리의 곱이 되겠죠. 두두두두두두 곱하겠죠. 그래서 바로 되겠네, 이것도. 자, 로그 2 하나 써놓고, 여기에 1 넣어볼까? 1 넣으면 로그 2의 3이죠. 곱하기 2 넣어볼까? 로그 3의 4죠. 3 넣어볼까? 로그 4의 5. 이런 식으로 곱해서 마지막에 254까지 대입하면 로그 255에 256까지의 곱이 됩니다. 됐나요? 자, 우리 오랜만에 이 공식 기억납니까? 뭐로 써줄게. 로그 A에 B가 있고 곱하기 로그 B에 C가 있잖아. 이렇게 연결고리가 하나 있죠. 그지? 그러면 이게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약분이 되고 결국에 로그 A에 C가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밑과 이 진수와 이 밑이 연결되잖아. 이게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밑변환 공식 쓰면 그래 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는 거죠. 그러면 남는 거는 얘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니까 얘랑 남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는 로그 2 쓰시고 그 다음에 로그 2에 256 이렇게 되겠죠. 256은 2의 8승 아니니 8제곱이죠. 그래서 얘가 8이기 때문에 로그 2의 8이 되고 이 답은 3이 됩니다. 네, 로그 공식을 오랜만에 본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672번. 얘도 작은 별표. 요거는 뭐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인데 672번 해볼게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대수를 탄탄하게 가지고 와야 돼. 얘들아, 대수가 모든 것의 근간이야, 근간. 그죠? 우리가 고교과정, 아니 우리 인생에서 배우는 모든 인간의 함수들을 배우고 그걸 계산하는 거잖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얘들아, 내 얘기 좀 들어볼래? 우리 다 요번 주부터 또 미적분원 하잖아. 그지? 근데 대수를 끝내고 또 미적분 하다 보면 또 안 하게 되고 이러거든. 이제 공부를 얘들아 스스로 계획해서 이렇게 좀 피드백을 좀 해. 그러니까 얘를 한다고 해서 이것만 하지 말고 또 이것도 어떤 문제집을 스스로 이제 좀 찾아서 한번 해봐. 알겠지? 학원에 하는 커리큘럼은 얘들아 그냥 정해진 커리큘럼은 여러분한테 이제 이렇게 소개해주고 시키는 정도인데 이게 지나가서 이걸 하더라도 얘가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알잖아.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좀 해봐. 문제집 같은 걸 좀 사서 풀고 이제 모르는 거 쌤한테 또 물어보고. 그래서 좀 추천해 드릴 거는 뭐 너기출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이제 기출 문제집 중에 제일 적은 겁니다. 제일 적은 거. 그지? 오늘 벌써 나왔어, 올해 거. 아니면 내가 욕심 좀 부리면 자일스토리. 자일스토리 알잖아. 이거 풀어보면 좋죠. 지금부터 좀 풀어. 알겠지? 풀고 앞에 로그, 뭐 상용 로그, 그지? 지수함수, 로그함수 또 다시 계속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공부는 딴 게 없어. 익숙하면 되잖아. 그지?
뭔 문제를 턱 걷다 대도 이거 내가 늘 하던 거. 그죠? 이게 바로 공부의 가장 상한선이죠. 이게 왕도잖아. 또 이거 하다가 이거 까먹고 또 다음에 또 하고 이러지 말고 이제 계속 되새겨. 이제 되새김질 계속 해야 돼.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계속. 그런 거는 스스로 좀 해보세요. 그래서 서점 가서 얘들아 이렇게 문제집 하나 보면 얼마나 재밌노? 아닌가? 안 재밌나? 문제집 하나 잘 수도져 꺼내보고 싫어. 그거 이렇게 놓고 딴 거 이렇게 꺼내보고 또 이거 괜찮네. 그래서 그거 사주면 돼. 문제 다 비슷해요. 알지? 자, 672번 갑니다. 요거는 작은 별표인데 학교 시험에 꽤 나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문제 갈게요. 1에서 n까지죠. 1에서 n까지 ak분의 4n-3 요것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그랬을 때 a5, a7, a9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보입니까? 잘 봐. 얘 있잖아. 요 녀석. 으이차. 얘 있잖아. SN이야. 이제 보이셔야 돼. 1부터 n까지 합이잖아. SN입니다. 알겠죠? 얘는 SN인데 조심해야 돼. 얘들아. SN에서 SN-1을 빼면 뭐가 되죠? AN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AN은 일반적인 그냥 일반항인데 일반항인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수열의 일반항은 누구야? 바로 얘입니다. 얘. AN 아니야. 알겠지? 문제도 주어진 대로 해야지. 그치? 그래서 SN이고 이 녀석의 일반항은 바로 AN분의 4n-3이야. 이거 K죠. 죄송합니다. 또. 계속 틀리노. 문자가 너무 많아. L이 되겠지. 그래서 요 녀석의 n 대입한 게 일반항인 거야. 됐습니까? 이해 가시죠? 됐지? 자, 갑니다. 그러면 잠깐만 SN에서 SN-를 뺀 걸 우선 계산해야 되죠. 그지? 집중 주목. 이거 아직 안 되는 사람 정말 반성하고 주목 잠깐만요. 일반항 얼마야? 4n 플러스 5. 그거 아직 안 되는 사람 공부해래. 진짜야. 이런 거 하나 공부 제대로 안 해놓으면 내신 대비를 못 하는 거야. 수능에도 나온다니까. 바로 상수항 있어 없어? 없죠? 등차수열의 합이죠. 공차 얼마야? 4. 그지? 그래서 4n 쓰고 오케이? 4n 쓰고 첫째 항부터 수열이잖아. S1, A1 확인할 필요 없죠? 그거 하다가 시간 낭비야. 근데 1 넣으면 9잖아. 여기도 1 넣으면 9죠. 5입니다. 오케이? 지금 이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복습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다 정리 들었어요. 별표 치고. 야, 됐지? 자, 그래서 요렇게 했죠? 요 녀석이 바로 누군데? AN이 아니고 얘야, 얘. 됐지? 그래서 AN분의 4n-3입니다. 됐지? 얘는 A1하고 S1이 같은 거야, 벌써. 왜? 이거 상상이 없으니까. 그지? 패턴은 외우셔야 된다는 거. 됐죠? 자, 그럼 끝났다. 왜? 얘랑 얘랑 자리 바꿔보면 되네. 그지? 그래서 우리의 n은 4n 플러스 5분의 4n-3이 되면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A5 곱하기 A7 곱하기 A9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다 5 넣으면 얘는 이제 25죠. 그 다음에 얘는 8 빼니까 17이죠. 곱하기 그 다음에 A7은 여기 다음 항이니까 8 더하면 되겠지. 33. 그 다음에 25 곱하기 41, 33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됐죠? 근데 뭐 또 약분이 되네요. 어쩌쩌짜, 의쩌짜. 그래서 답은 요 부분에 요게 답입니다. 할 수 있겠어. 기억해 잊지 마. 두 가지. 시그마는 SN이야. 알겠지? 그리고 SN에서 SN-를 빼면 일반항이 나오는데 일반항 얘입니다. 얘. A는 아니야. 그지? 얘입니다. 넘어갈게요. 676번. 재밌는 문제입니다. 676번 해보세요. 아주 재밌는 문제예요. 676번은.
자, 잠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n에 관한 1차식이다. 즉 dn 플러스 k 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렇게 1차 함수식으로 그려보면 이제 n이 1일 때, 그죠? n이 1일 때랑 그 다음에 n이 2일 때 이런 값들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거죠.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됐지? 근데 여기 이제 직각삼각형을 그려볼래?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면 자, 요 올라가는 요 간격, 요 올라가는 간격이 일정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 간격이 바로 뭐다? 공차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바로 공차죠. 요 길이가 바로 공차가 됩니다. 왜냐면 기울기가 d인데 간격이 1씩 떨어져 있잖아. 그지? n이 1, 2, 3, 4잖아. 그러면 d 기울기만큼 올라가셔야 되겠죠. 이해갑니까? 됐지? 그런 겁니다. 자, 이걸 이해하시고 우리는 이제 그죠? 이제 공차 D만큼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됐지?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볼게요. 얘는 등차수열인데 그 등차수열을 이렇게 2배하고 10을 빼서 절대값을 붙인 어떤 짓을 했다. 그래서 요 녀석에 3, 4, 5, 6, 7 5개를 더해서 그게 20이다 라고 했을 때 여섯 번째 항은 얼마니? 이렇게 물은 거죠.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자, 근데 다섯 번째 항이 문제에서 5라고 줬죠. 그럼 여섯 번째 항은 얼마일까? 이렇게 물었잖아. 즉 공차를 묻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갑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AN의 공차를 뭐라고 둔다? 자, D라고 둘 겁니다. 되니?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요 녀석, 그러니까 절대값 2ak-10이라는 녀석은 공차가 D니까 얘가 dn 플러스 먹골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2d 플러스 n 플러스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1차 함수인데 자, A5가 5잖아. 그러면 요 녀석에 5를 넣으면 2a5-10인데 얘가 제로가 되는 거죠. 얘가 뭔 말인지가? 그러면 지금 저 함수는 V자 형태거든. 얘들아, V자 형태인 거야. V자. 왜? 1차 함수에 절대값이 있잖아. V자죠. 근데 5가 됐을 때 바로 제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뭔 말인지 갑니까? 그러니까 얘 그림이 이런 형태인 거야, 지금. 근데 얘는 대칭이잖아. 대칭이기 때문에 6일 때랑 자, 7일 때가 계속 일정하게 떨어져 있겠죠. 제 말 이해갑니까? 다시 4일 때랑 3일 때도 일정하게 떨어져 있겠죠. 대칭이니까. 그래서 3, 4, 5, 6, 7 얘들아, 여기 내가 동그라미 친 이 녀석들의 함수값의 합이 얼마? 20이다. 이런 겁니다. 됐나요? 근데 우리 알고 있다. 얘들아, 요 간격 얼마? 지금 이 길이 얼마? 지금 얼마고? 방금 제 수업을 들었으면 바로 보이시죠? 2D입니다. 제 말 이해갑니까? 왜? 여기가 0인데 공차만큼 증가한다고. 그래서 얘가 2D. 그럼 얘는 얼마? 4D. 반대쪽도 2D, 4D겠죠. 4D, 2D입니다. 됐지? 함수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 수열을 숫자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함수로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지. 아, 그래서 6D가 반틈 10이 됩니다. 6D는 10입니다. 됐죠? 요거 다 더하면 이건 제로잖아. 이거 다 더하면 20이니까. 따라서 D 값이 3분의 5가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 A6은 바로 다섯 번째 항 5에다가 3분의 5를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0입니다. 필기해 놓으세요. 중요하대. 나중에 고3 되면 이런 거 많이 해. 지금은 한 번씩 등장하는 거지만. 677번 하겠습니다. 대칭이라서 그래. 대칭 아니면 이렇게 안 되죠. 대칭이라서. 이게 0이라서 대칭인 거죠.
자, 677번입니다. 요것도 생각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 거 문제 갑니다. 자, 등차 수열인데요. 7번째 항은 37입니다. 그건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얘들아, 요거 봐라. 이게 뭐지일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k가 1에서 n항까지의 합. 우리는 요거를 sn이라고 쓸 수 있겠죠? sn입니다. k가 1에서 13항까지의 합. 요걸 우리가 S13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SN이 S13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죠. 됐나요? 이랬을 때 문제에서 공차도 구하고, 그지?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해봤나? 이것도 구하고, 21번째 항까지 절대값이야. 요거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죠. 자, 갑니다. 무슨 생각?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 SN, 등차의 합 SN은 몇 차 함수다? 2차 함수다. 아까 쟤는 1차 함수, 얘는 2차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모든, 우리 옛날에 2차 함수 할 때, 그지? 얘들아, 우리 2차 함수 할 때 fx가 작거나 같기를 f, 6,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 없어? 있죠? 기억납니까? 2차 함수가 이걸 만족하죠? 그러면 위로 볼록하고 요가 얼마다? 6이다. 기억납니까? 이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합이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13이 최대값이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얘들아 조심해야 돼. 정확하게 합시다. 여기가 꼭 S13이니? 그건 아니야. 왜? 수열은 자연수에서 정의됐거든? 실수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꼭 여기가 13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야. 왜? 한 요쯤 살짝 삐꾸나도 되잖아. 그지? 살짝 삐꾸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잖아. 그지? 여기가 10이고 요가 13이고 요가 14다. 이렇게 해도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는 13이 최대입니다. 알겠니? 쌤 여기 있는데요. 요건 안 친다니까? 요거는 실수가 아니잖아. 자연수기 때문에. 요런 느낌. 오케이? 그러면 우선은 얘들아 위로 볼록하죠. 그지? 위로 볼록하니까 공차는 음수입니다. 이제 공차는 음수고 하여튼 이런 상황을 딱 보자마자 바로 캐치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자. 이제 무슨 뜻이겠노? 좀 더 구체적으로 일반항을 봅니다. A1은 37인데 가다가 A12까지 얘가 플러스 값이 나오고 S13은 플러스 요렇게 되면 13항이 최대 맞죠? 근데 A14 14번째 항이 음수가 된다. 요렇게 되면 되겠죠? 됐지? 근데 얘들아 우리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하자. 조금만 더. 자, 얘가 0이어도 됩니까? 가능하죠? 가능하죠?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까지가 0이야. 얘가 0이야. 얘가 0이야. 오케이? 그러면 12랑 13이 똑같잖아. S10이랑 S13이 똑같죠? 그래도 S13은 최대 맞지. 등호 있잖아.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얘가 0이어도 되죠? 얘가 0이어도 됩니다. 왜냐? 여기까지는 플러스다가 14가 0이어도 어차피 S13하고 S14가 똑같잖아? 등호가 있으니까 만족하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부등식으로 아까 기억나네 이런 거 한번 했었죠. A13이 0보다 크거나 같고 A1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붙이셔도 됩니다. 되나요? 근데 문제 첫 번째 항에 공차가 정수라 그랬잖아. 공차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이런 문제 한번 봤잖아. 또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갑니다. A13은 37에다가 공차를 12개 더한 거거든. 이제 얘가 0보다 커 나왔고 37에다가 공차를 13개 더한 거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6분의 7보다 커 나왔고 공차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서 우리의 공차는 지금 마이너스 1이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 되겠죠? 그래서 공차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됐죠? 조금 찝찝하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뭐 잘못 푼 것 같다. 아이고, 잠깐 다시 할게요. 뭔가 확인해 보니까 아닌데. 그치? 잘못 풀었다. 죄송합니다. 자다가 풀었나?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 마이너스 12분의 37보다 그거 나왔고 D는
작거나 같기를 마이너스 13분의 3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 얼마 이렇게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2. 얼마 이렇게 돼서 D가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끝난 거, 뭐라고? N이 7 이상 17이야라고? A1이 37이 아니라 A7. 어쩐지 뭐가 삐꾸 났는데 여기서 삐꾸 났구나. 다시 할게요. 많이 틀린다. 자,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13은 7번째 항, 그지? 37에다가 6번의 공차를 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맞았구나. 6D 이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A14는 37 플러스 7D 이렇게 되겠죠. 요게 바로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이상했구나. 이건 맞지, 그지? 6분의 37보다 크거나 같고 D가 작거나 같기를 마이너스 7분의 37 이렇게 돼서 얘가 마이너스 6. 얼마고 얘가 마이너스 5.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D는 마이너스 6입니다. 이런 맞나? 네, 그치 되겠지.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차가 나왔잖아. 그러면 뭐 첫째 항 구하는 건 1도 아니죠. 그래서 A 더하기 자 7번째 항이니까 6D 얘 값이 37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36 이렇게 더하면 A는 자 73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치?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마지막 계산할게. 시그마 K는 1에서 21까지 절대값 AK 요거 계산하라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요거 계산할게요. 그러면 첫째 항부터 얘들아 말해 13번째 항까지는 양이니까 그래서 그대로 더하셔도 되겠죠. 첫째 항, 둘째 항 해서 13번째 항까지는 그냥 더하셔도 되겠죠. 그치? 근데 14번째 항은 얘들아 이제 여기 이제 첫째 항 13에다가 요 녀석을 13번 더하면 마이너스 78 되면 이제 음수 되잖아. 그러면 14번째 항부터는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A14 마이너스 A15 이렇게 해서 21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요건 어쩔 수 없어. 따로 계산해야 돼. 왜냐면 얘와 얘의 규칙은 약간씩 어긋나 있잖아. 그래서 따로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등차수열 합공식 할게. 얘들아 등차수열 합공식 할게.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 13개에 초항의 2배 요거 2배 146 더하기 12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마이너스 묶어낼게. 마이너스 묶어내고 2분의 항의 개수가 8개입니다. 그죠? 8개고 갈로 열고 얘들아 얘가 초항이거든. 14번째 항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 얘가 계산하면 요 녀석에다가 공차 13개를 더하잖아.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5가 되거든.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묶어내고 마이너스 5니까 그냥 플러스하고 얘를 5로 생각해도 되겠죠. 5로. 그래서 10 더하기 자 7에다가 6씩 당연히 증가하겠죠. 6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얘들아 얘가 공차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공차는 6이 되겠죠. 됐습니까? 얘들은 공차가 6이 되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알겠지? 계산해 주세요. 다 못하겠네. 내일 해야겠다. 우리 요거 말고 688번 할게요. 요거는 아까 했어. 몇 번 해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688번 할게요. 688 이거 학교 시험 잘 난데 작은 별표 하나 붙일까?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되게 별거 아닌데 내신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 자,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시그마는 공식이 아까 있었지? 버튼 3개 있었다 그랬잖아. 근데 시그마 공식은 항상 1에서 시작하죠. 기억납니까? 우리의 시그마 공식은 요것도 아까 했거든. 요거 좀 넘어가고 요거 할게. K는 1에서 N까지 AK. 즉 항상 시작이 얼마야? 1이죠. 그지? 시작이 1일 때가 바로 공식입니다. 그러면 얘들은 뭐야? 2부터 3부터 4부터 10부터 공식이 아니죠. 그지? 공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직접 나열합니다. 자, 얘들을 직접 나열해서 규칙성을 파악해보자.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1 넣었잖아. 그러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해서 10의 제곱까지 얘가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의 제곱부터잖아. 요거를 여기에 열을 맞춰서 2의 제곱, 3의 제곱 더하기 뿅뿅뿅 해서 10의 제곱 이렇게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의 제곱 열을 맞춰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규칙을 가지고 가면 마지막 i는 10의 제곱 하나만 딱 있겠죠. 됐습니까? 그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흘러내려가는 이런 형태인데 요거를 싹 다 더합니다. 문제 더하라 했잖아. 그지? 그러면 자, 이렇게 세로로 볼래요? 세로로 보면 개수 보입니까? 1의 제곱이 1개죠, 1개. 됐니? 그 다음에 2의 제곱은 2개입니다, 2개. 3의 제곱은 3개가 되겠죠. 그래서 10의 제곱은 10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제곱이네요. 아하. 그래서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뿅뿅뿅해서 10의 세제곱까지의 합입니다. 얘들아, 세제곱 공식 우리 세 번째 배웠지 아까? 2분의 10 곱하기 11인데 요거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55의 제곱이죠. 그지? 그래서 275 이렇게 더하면 3025가 답이 된답니다. 자, 은근히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내신 대비도 해야 되니까. 자, 내일 요 뒤에 남은 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의 좀 특정 형태가 있거든. 그거 정리하면 시그마는 내일 당연히 끝납니다. 그리고 내일 점화시까지 해서, 우리 예상은 목요일날, 얘들아, 목요일날 그 진도가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수 마무리를 하고, 뭐 혹시 시간이 남으면 그 킬러 문제를 좀 풀게요, 목요일날. 그래서 금요일부터는 미적분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반드시 사오셔야 됩니다, 내신 고쟁이. 그래서 우리 예정은 2월 한 중순까지 해가지고 미적분도 끝내버리고, 이제 시간이 나면 나중에 뭐 확통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가서 테스트 칩시다.